챗GPT는 매일 쓰는데 라그 파인튜닝 양자화가 뭐냐고 물으면 말문이 막히나요? 괜찮아요. LLM 용어들, 이름만 어렵지 개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AI 개발자라면 꼭 아는 LLM 용어 12개를 하나씩 짧게 정리할게요. 끝까지 보면 큰 그림이 한 번에 잡혀요. 오늘 용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모델은 그대로 두고 더 나은 결과를 끌어내는 기술이죠. 같은 요리색에 그냥 알아서 해줘라고 하면 결과가 들쭉날쭉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주문하면 원하는 게 나오죠. 모델은 그대로, 주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프롬프트엔 재료가 있어요. 역할을 정하고, 맥락을 주고, 출력 형식을 알려주고, 예시까지 보여주는 거죠. 도구상자는 이런 게 있어요. 역할 부여, 맥락 제공, 제약과 규칙, 출력 형식, 그리고 예시를 보여주는 퓨샷. 필요한 것만 골라 끼우면 돼요. 핵심은 이래요. 구체적일수록 좋아지고 예시가 가장 강력하고 한 번에 안 되면 조금씩 고쳐가며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델을 바꾸기 전에 주문을 먼저 바꿔보세요. 같은 AI도 말하기 나름이에요. 오늘의 용어는 퓨샷이에요. 풀어서 퓨샷 프롬프팅. 예시 몇 개만 보여주면 바로 따라하는 거죠. 예시 없이 설명만 하는 걸 제로샷이라고 해요. 반대로 예시를 두세 개 보여주고 시키는 게 퓨샷이고요. 보여주면 확실히 더 잘해요. 원리는 간단해요. 예시 몇 개에서 패턴을 파악하고 새 입력도 같은 꼴로 출력하는 거예요.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출력 형식 맞추기, 말투 잡기, 분류 라벨 붙이기, 정보 추출에 잘 통해요. 예시가 곧 무언의 지시문인 셈이죠. 단, 주의할 게 있어요. 예시가 좋아야 결과도 좋고 너무 많으면 토큰이 낭비돼요. 예시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결과도 편향되고요. 예시 고르기가 곧 설계예요. 길게 설명하지 말고 예시를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따라합니다. 오늘 알아볼 건 생각의 사슬, 영어로는 체인 오브 소트예요. 어려운 문제를 머릿속 암산으로 한 번에 풀면 틀리기 쉽죠. 그런데 풀이 과정을 한 단계씩 또박또박 적으면 훨씬 정확해져요. AI도 똑같아요. 그래서 정답만 말하지 말고 문제에서 단계 하나, 단계 둘, 그리고 결론까지 중간 과정을 소리내어 풀게 시켜요. 수학이나 논리 추론, 코딩, 여러 단계가 필요한 작업처럼 한 방에 풀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다만 공짜는 아니에요. 답이 느리고 길어지고 쉬운 문제엔 과하죠. 게다가 적어낸 과정이 늘 진짜 이유인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필요할 때만 펼치게 하세요. 답을 재촉하지 말고 생각을 펼치게 하세요. 그 과정이 곧 정확함이니까요. 탑 P 샘플링, AI가 다음 단어를 어디까지 후보로 둘지 정하는 방법이에요. 항상 1등만 고르면 답이 딱딱하고 늘 똑같아져요. 탑 P는 그럴듯한 상위 묶음을 후보로 두고 그 안에서 골라요. 다음 단어의 확률을 높은 순으로 더해 상위 P%까지만 모아요. 그러고 그 안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뽑죠. P가 낮으면 안정적이고 높으면 창의적이에요. 온도값과 함께 다양성을 조절하는 짝꿍이죠. 단, 너무 낮으면 단조롭고 너무 높으면 헛소리가 나와요. 작업에 따라 조절하세요. 1등만 말고 그럴듯한 후보 중에서 범위가 말투를 정해요. 오늘 용어는 구조와 출력이에요. 줄글 대신 빈칸 채우는 양식처럼 받는 방식이죠. 같은 답이라도 받는 방식이 달라요. 사람은 줄글이 편하지만 프로그램은 줄글을 파싱해야 하죠. 처음부터 제이슨 양식으로 받으면 코드가 바로 써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떤 필드와 타입으로 받을지 스키마를 정의하면 모델이 그 칸을 채우고 결과를 그대로 가져다 써요. 그래서 앱 연동이 쉬워져요. 제이슨 모드, 스키마, 검증으로 줄글 파싱 없이 바로 연결되죠. 다만 형식은 계약이에요. 스키마가 명확해야 안정적이고 어기면 재시도가 필요하고 너무 복잡하면 실패율이 올라가요. 그러니 말로 받지 말고 양식으로 받으세요. AI 출력을 코드가 바로 쓰게요.
오늘 용어는 청킹이에요. 긴 글을 검색하기 좋은 조각으로 자르는 거죠. 문서를 통째로 검색하면 부정확해요. 청킹은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딱 맞는 부분만 찾아요. 책을 페이지 단위로 나누듯이요. 문서를 의미 단위로 쪼개고 조각마다 인베딩을 붙여요.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꺼내올 수 있죠. 쪼갤 땐 적당한 크기와 겹침, 그리고 문단이나 문장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요. 라그의 전처리 핵심이에요. 조각이 너무 작으면 맥락이 사라지고 너무 크면 잡음이 섞여요. 겹침으로 경계를 보완하죠. 잘 쪼개야 잘 찾아요. 통째로 말고 알맞게 쪼개세요. 검색은 조각에서 시작해요. 오늘은 시멘틱 검색이에요. 단어 말고 뜻으로 찾는 검색이죠. 키워드 검색은 똑같은 글자만 찾아요. 시멘틱 검색은 의미가 가까우면 찾아주죠. 그래서 강아지로 반려견도 찾아요. 비결은 벡터예요. 문장을 인베딩, 즉 숫자 좌표로 바꾸죠. 의미가 비슷하면 그 좌표끼리 가까이 모여요. 필요한 재료는 인베딩, 벡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유사도 계산, 요즘 RG 검색의 핵심이기도 하죠. 다만 만능은 아니에요. 인베딩 품질이 결과를 좌우하고 정확한 일치엔 키워드가 나을 때도 있죠. 그래서 둘을 섞었어요. 글자가 아니라 의미로 찾는다. 뜻이 통하면 찾아줘요. 오늘 AI 용어는 리랭킹이에요. 검색 결과를 다시 줄 쓰는 일이죠. 1차 검색은 빠르지만 거칠어요. 리랭킹은 그 후보를 정밀하게 다시 정렬하죠. 예선 통과 뒤 결선을 보는 셈이에요. 방법은 두 단계예요. 후보를 빨리 많이 모은 뒤 정밀 모델이 다시 채점에 상위만 남겨요. 그래서 관련성이 올라가요. 엉뚱한 문서를 걸러주니 RAG 품질의 핵심이죠. 단 공짜는 아니에요. 재채점 비용이 더 드니 후보 수를 적절히 검색과 리랭크를 잘 조합해야 해요. 빨리 걸은 뒤 정밀하게 다시 2번 보면 더 정확해요. 이번엔 레그와 파인 튜닝 뭐가 다를까요? 한마디로 지식을 붙여주느냐, 새겨두느냐예요. 레그는 참고서를 펴놓고 필요할 때 찾아쓰기, 파인 튜닝은 통째로 외워 모델에 새기기예요. 레그는 최신에 강해요. 자주 바뀌는 지식과 출처 인용에 좋지만 검색 품질에 달렸어요. 파인 튜닝은 스타일에 강해요. 말투와 형식을 몸에 배게 하고 빠르지만 갱신은 비싸요. 지식이 자주 바뀌면 레그, 스타일을 고정하려면 파인 튜닝, 둘을 병행하기도 해요. 찾았을까? 외워둘까? 무엇을 주려는지로 정하면 돼요. 오늘 용어는 RLHF, 사람 피드백으로 AI를 길들이는 방법이에요. 왜 필요할까요? 많이 읽어 똑똑한 거랑 사람 말을 잘 듣는 건 달라요. 사전학습이 능력이면 정렬은 태도예요. 방법은 단순해요. 같은 질문에 두 답안을 만들고 사람이 더 나은 쪽을 골라요. 그 선호로 보상 모델을 학습하고 강화 학습으로 다듬죠. 우리가 원하는 답은 3가지예요. 도움이 되고 정직하고 무해할 것.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사람 취향에 과적합되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아첨이 생기고 라벨러 편향도 스며들어요. 정답이 아니라 선호를 배우니까요. 그래서 RLHF는 똑똑하게가 아니라 쓸모있게 사람의 피드백이 AI를 다듬어요. 오늘 용어는 모델 증류. 큰 모델의 지식을 작은 모델로 옮기는 일이에요. 여기엔 두 모델이 있어요. 크고 똑똑하지만 느린 교사 모델, 그리고 작고 빠른 학생 모델. 큰 모델을 선생님 삼아 가르치는 거죠. 방법은 간단해요. 교사가 내놓은 답을 학생이 보고 따라 배워요. 정답만이 아니라 교사의 답 자체를 흉내내며 작고 빠른 모델이 돼요. 좋은 점은 분명해요. 작고 빠르고 비용은 줄고 품질은 꽤 비슷해요. 큰 모델 없이도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학생은 교사보다 똑똑해지진 않고 품질은 일부 손실돼요. 좋은 교사와 데이터가 꼭 필요하고요. 크게 배워서 작게 전한다. 지식을 가볍게 물려주는 거예요. 오늘 용어는 양자와
정밀도를 줄여 모델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AI 모델의 숫자는 보통 32비트로 아주 정밀하지만 그만큼 무거워요. 이걸 8비트나 4비트로 낮추면 훨씬 가볍고 빨라지죠. 방법은 단순해요. 가중치의 숫자 정밀도만 낮추는 거예요. 성능은 최대한 지키고 크기만 줄이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는 줄고 속도는 빨라져요. 덕분에 큰 모델도 노트북이나 폰에서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줄이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작업에 따라 민감도도 달라요. 보통 4비트가 균형점으로 꼽히죠. 사진을 압축하듯 모델도 가볍게, 작게, 그래도 똑똑하게요.